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은요, 여름과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왜 여름철에 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지 선생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우리 민규쌤!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아, 예. 오랜만에 또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동안 또 인기를 좀 실감하셨나요? 아이들이 많이 좋아해요. 제가 또 초통령이잖아요. 혹시 아이들이 저보고 좋아했나요? 그냥 우리 아빠가 멋있다. 네. 얘들아, 선생님도 좀 알아줘. 아, 정말. 근데 오늘 봤더니 얼굴이 많이 푸석푸석해지신 것 같아요. 네. 혹시 오늘 잠 못 주무셨나요? 요즘에 더워서 자다가 중간중간 깹니다. 아, 저도 그래요. 네. 이게 선풍기 틀고 자기엔 춥고 또 끄고 자기엔 덥고 네. 이렇게 약간 잤다가 깼다가 이랬을 때는 약간 푹 잘 수 있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중요한 건 깼을 때 네. 시계를 보지 않는 겁니다. 시계를 왜 보면 안 됩니까? 이제 곧 몇 시에 나가야 된다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아니, 시계를 보면 네. 잠이 깹니다. 이 시계의 그 LED를 보는 순간 잠이 깨는군요. 예, 그것도 있고요. 네. 이제 사람이 짜증나는 것도 있고. 이제 1시간 뒤 난 깨야 된다.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시계를 안 보는 게 원래 불면증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 이거 진짜 완전 꿀팁이다. 네. 일어났을 때 시계가 눈앞에 보여도 눈을 바로 감고 자야 되겠네요. 예, 그냥 눈을 감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밤낮 없이 푹푹 찌는 날씨에 숙면을 취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컨디션은 또 난조가 되고 이런 게 자꾸 무한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여름철에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혹시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이제 우선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은 이제 혈관 속에 수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 속에도 수분이 있나요? 혈관의 혈액이요. 혈액이 피가. 있죠. 피가. 네. 피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면 피가 더 끈적끈적해지고요. 그렇게 끈적끈적해지면 이제 혈전이라는 피떡이 더 잘 생기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생긴 혈전이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이물질이 끼는 게 아니라 그런 피가 떡이 돼서 그 피가 부분을 굳은 막는 게 거군요. 그런데 이런 흔히 심혈관 질환은 겨울철에 더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네. 이것도 혹시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10년간 월별 심내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 통계상으로는 12월에서 3월 사이, 그러니까 겨울이 가장 높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겨울철에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높아지는 건 많은 분들이 아셔서 조심하시는데요. 이제 여름철에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혈전이 생기는 이유, 또는 이제 땀을 흘려서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심장에 부담이 생겨서 발생하는 심부전 같은 게 악화될 수가 있는데 단순히 이를 이제 또 더위로 인한 증상으로 여기고 병원에 늦게 오시는 경우도 있고 조심하시지 않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혈관 질환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심혈관 질환은 우선은 심장 근육으로 가는 피가 모자른 허혈성 심질환, 그리고 이제 심장의 펌프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 그리고 심장의 전기 신호 체계 이상이 생기는 부정맥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더위에 취약한 심혈관 질환 가운데 위험도가 제일 높은 1위는 누구일까요? 네, 더위와 연관된 심혈관 질환이 이제 허혈성 심질환입니다. 그 심장은 커다란 근육 덩어리인데요. 이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하는 게 이제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관상동맥이라 하면 내가 왕이 될 상인가의 그 관상인가요? 예, 그거랑 비슷한 한자인 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관 모양이라고. 관 모양이면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그 관. 그관은 아니고. 호수관. 그래가지고 이제 관상동맥이 있는데 이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나 다른 이유에 의해서 점점 좁아져서 이제 심장 근육으로 가는 피가 적어지는 거를 협심증. 그리고 이제 그게 악화돼서 심장 근육으로 가는 피가 줄어들면서 동맥경화가 악화되거나 아니면 이제 혈전 같은 게 날라와서 이제 혈관을 막아버려서 심장 근육으로 가는 피가 아예 가지 않아서 그 심장 근육이 허혈로 인해서 괴사되는 걸 심근경색이라고.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될까요? 네, 이제 우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흡연, 만성 음주자, 비만이신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예. 음주까지는 네. 그렇게 이렇게 술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네네. 흡연과 혈관의 관계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흡연을 하시면은 혈관이 무조건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흡연은 혈관을 좁게 만들고 막히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하고 위험 인자 중에 하나고요. 그 일반적으로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서 관상동맥 질환이나 이런 혈관 질환이 위험도가 2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와, 정말 금연해야 될 이유가 여기서 또 네. 나타나네요. 그렇다면 네. 그 과도한 음주가 좀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랬을 때는 약간 적당한 음주, 약간 뭐 하루에 한 2~3잔 정도 딱 먹는 이런 음주는 네. 혹시 오히려 도움이 된다든지 아니면 약간 상관이 없을까요? 적절한 음주에 대한 심혈관 질환은 논란이 많은 부분이어가지고 저도 이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하지만 이제 보통 도움이 된다는 음주는 하루에 한 잔, 많아야 2잔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저는 아직 음주를 하면서 한두 잔으로 끝내시는 분들을 그렇게 보지는 그렇죠. 못했고요. 이렇게 약간 아예 안 먹을 수는 있어도 한 잔만 먹을 수는 없다. 네네. 보통 이제 시작하면은 그게 절대 한두 잔으로 끝나지가 않죠. 선생님은 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는 소주 한 병 정도. 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들은 게 있습니다. 지금 사모님께서 지금 벌써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요.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2병입니다. 아, 한 병 반도 아니고 2병입니까? 네. 예, 사모님 들으셨죠? 2병 드신다고 합니다. 주로 어떤 증상이 동반이 될까요? 우선은 그 전형적인 허혈성 심질환의 증상은 운동 시, 오. 그러니까 심장이 빨리 뛰게 되는 상황 있잖아요. 뭐 먼 거리를 걷는다든지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화가 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심장이 빨리 뛰는 상황이 됐을 때 좌측 가슴이나 명치가 조이듯이 아프면 허혈성 심질환을 의심하게 됩니다. 조이듯이 약간 답답한 느낌으로 조이면 그게 증상인 거죠? 네, 어르신들 중에는 이제 뭐가 누르고 있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문제는 여름철 심질환은 이렇게 전형적인 증상이 아니라 네. 어지러움, 호흡곤란, 구토 그런 으로 좀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상 증상이 발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심하고 방치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네.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허혈성 심질환은 이제 생명과 직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이 좋게 살아난다 하시더라도 그 허혈성 심질환으로 해서 심근경색으로 이제 심장 근육이 파괴되면 치료를 받더라도 이제 파괴된 심장 근육은 돌아오진 않아서 남은 여생을 이제 심부전이나 부정맥 등으로 고생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발생 시에는 빨리 병원을 찾아가는 게 해답이긴 하겠네요. 네, 네. 심정지 발생 전 정조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심정지 전조 증상이라기보단 흉통이 30분 이상 지속된다든지 그 누르는 그 느낌이 30분 이상? 30분 이상 지속된다. 쉬어도 이제 해소가 되지 않고 네. 30분 이상 계속 지속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호흡곤란이 동반되면 보통 중증 심질환이 경향이 많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식은땀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이제 흉통이나 호흡곤란을 주소로 온 환자가 진료실이 덥지도 않은데 하얀 얼굴로 이제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으면은 보통 중증 심질환인 경우가 많습니다. 와, 정말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얼굴이 창백해서 땀을 많이 흘리고 계시면 바로 이제 병원을 모시고 가는 게 또 정답이거든요. 아무래도 고령의 환자라면 위험 요소에 노출될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네, 고령이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위험 인자를 가지고 계실 가능성도 높고요. 네. 또 더위에 대해서 몸이 대처하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더위가 심혈관 질환에 굉장히 안 좋다고 하셨는데 이랬을 경우 선풍기나 에어컨 앞에서 계속 이렇게 죽치고 앉아가지고 시원하게 해야 돼, 시원하게 해야 돼 하면서 약간 더위를 계속 식힌다든지 이런 거는 심혈관 환자분들께 네. 어떤 독이 될까요? 아니면 약이 될까요? 우선 적절히 네. 너무 덥지 않을 정도로 이제 그런 온도를 유지하는 거는 탈수 예방에도 도움되고 모세혈관의 이완에도 방지를 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시원한 게 도움이 된다면 약간 혈관을 위해서 냉탕에 들어갔다가 온탕 들어갔다가 냉탕, 온탕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네. 약간 혈관이 쪼여졌다가 펴졌다가 하면서 조금 더 도움 되지 않을까요? 쪄졌다 펴졌다 하면서 안 좋아지실 것 같지 않아요? 그렇네요. 이게 너무 이게 그래서- 유한 운동을 많이 하다 그래서 보면. 마치 이제 그러니까 무더위에 있다가 들어오셔서 열을 식힌다고 갑자기 찬물로 씻으신다든지 아니면은 더위에 있다가 바로 에어컨 앞으로 가서 이제 몸을 식힌다고 있는 행위는 마치 겨울철에 우리가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이 안 좋아지듯이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렇군요. 이 여름철에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네. 그렇게 막 선풍기 앞에 에어컨 앞에 급하게 간다기보다 다른 예방 방법 같은 게 또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탈수를 막아야 됩니다. 피가 끈적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항상 이제 적절한 수분을 섭취하시고요. 또 카페인 음료, 술, 커피. 술 이런 거는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피하셔야 되고요. 와, 저 커피도 수분을 다 뺏어가는군요. 네, 이뇨작용으로 해가지고 이제 소변으로 배출하면은 막상 이제 먹을 때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면 좋은데 이게 몸은 더 목이 마를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카페인, 음주, 담배 이런 것들을 좀 피하는 게 좀 도움이 되긴 하겠네요. 네. 그럼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심한 가슴 통증을 동반한 심혈관 질환이잖아요. 네. 환자가 병원에 오면 어떻게 처치를 해주실까요? 우선은 오시면 이제 혈압 등을 재서 정말 위험하신 중증 환자인지 아닌지 이제 생체 징후를 파악하고요. 그리고 나서 심전도를 촬영을 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심근경색 중에 급성 심근경색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하다 보면요. 예, 심전도 검사를 찍으면은 네.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우선은 확인하고요. 그게 이제 나오지 않는다면은 혈액 검사랑 이제 엑스레이 등을 같이 진행해서 몸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 진단을 내려주시는 거네요. 네. 그렇다면 심혈관 질환이 의심된다. 그렇다면 병원 외래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무조건 응급실로 바로 가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그 심혈관 그 허혈성 심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네. 응급실로 가시는 게 바로 가장 가서. 맞습니다. 예. 그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허혈성 심질환은 얼마나 빨리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환자분의 예후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을 치료 처치를 뭐 15분 뒤에 있냐, 30분 뒤에 있냐, 1시간 뒤에 있냐, 2시간 뒤에 있냐에 따라서 환자분의 예후가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심근경색인 경우에는 그렇죠. 1분 응급실. 1초가 네, 정말 아까운 1분 1초.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에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정말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상황에 이제 그런 네. 그 상태들이 나타난다면 바로 응급실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초기 증상이라 하면 바로 외래를 가는 것도 맞겠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응급실을 방문하시는 경우는 이제 30분 이상 심장 부위가 좌측 가슴이나 명치가 조이듯이 아픈 게 눌리는 듯이 조이듯이 눌리듯이 증상이 지속되면서 호흡곤란까지 동반되면은 응급실로 꼭 가셔야 되고요. 어찌됐든 증상이 있을 때 가능한 빨리 근처의 병원으로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은 딱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런 증상이 있다. 그럼 빨리빨리 대처를 하셔서 그래도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철 기온이 1도 상승하면 심혈관 질환 관련 사망률이 2%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름철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도 무더운 여름 더위와 심혈관 질환 조심하시고요. 틈틈이 수분 섭취하는 거 잊지 마시고 술은 조금만 드시길 바랍니다.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여름철 더위로 인해 주의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CF 찍으면서 끝내볼게요. 라라라라라라라. 자전거 타는 거예요? 자전거 타는 거. 라라라라라라라. 시원하세요? 네, 시원해요.